감소 등 영향으로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전북도 예산안 가운데 1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과 전북형 청년 한 달 살기 지원 등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원유 익산시장이 변화를 전북으로 확장할 때라며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새만금 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을 국가산단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지역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 용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확실한 계획과 정치적 부담 속에 이어진 관행을 비판하며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현재 새만금 매립은 40% 정도만 진행됐고 나머지 구간과 민간 자본 유치도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전북도 예산안 가운데 1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2일 전북도 예산은 10조 1,838억 원 중 160억 원을 삭감한 10조 1,678억 원으로 도교육청 예산은 4조 4,437억 원 중 39억 원을 삭감한 4조 4,398억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주요 삭감 예산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광고 컨설팅 등입니다.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과 전북형 청년 한 달 살기 지원 등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출산율 감소 등 영향으로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남원 르네상스 리빙랩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국 3특 정책에 맞춘 남원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원시는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누리시민 등 체류 인구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장해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주 인구 이외의 생활인구를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즉 기초가 되는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생활인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남원시는 2023년 12월 달에 이미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전자주민증을 갖고 계신 생활인구가 12만 8천 명입니다. 5국 3특 권역별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초광역 발전 전략을 통한 청년 정주 기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다 둘러싸고 있어요. 충청도도 둘러싸고 있고 강원도도 경상도 둘러싸 있고 광주 전남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과 어떻게 협동하고 인접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까도 생각하고 우리 독자적으로도 어떻게 더 키울까, 이것을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좀 또 다른 발전 전략을 우리는 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지역 활성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원유 익산시장이 변화를 전북으로 확장할 때라며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익산시장 3선의 여기반 정 시장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수도권 논리에 갇혀 차별받고 호남 안에서도 지역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북 대전화를 위한 공약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도정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부여, 새만금 개발의 국가주도 재정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으로 국가산단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용인 LNG 발전소 3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77만 톤은 탄소 중립 국가 전략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인 산단의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메가와트에 불과해 대부분의 전력을 송전선로를 통해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고 송전선로 건설비는 73조 원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새만금에서 총 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송전선로만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경제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 용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는 20년 넘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작은 복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료 급식과 연탄 나눔, 푸드뱅크 사업까지 소외된 이웃 곁을 지켜온 포천 나눔의 집인데요. 특히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다문화 사회 속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재를 펼치고 한글 문장을 따라 읽습니다. 포천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 한글 교실입니다. 낯선 언어 속에 고립됐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과 의료 상담도 받습니다. 김밥, 재료, 예요. 센터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문제나 산재 피해 상담, 노동권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비자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 2세들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등록으로 자랐어가지고 나눔의 집에서 이제 온갖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고 병원비나 이런 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 나중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나눔의 집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쪽이 단속되어서 이제 나가면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려움이 크죠. 정부에서 전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거든요. 포천 나눔의 집은 이주민 지원을 넘어 지역 복지의 마지막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료품을 나누고 겨울이면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함께 사는 마을의 온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나눔의 집을 위한 나눔의 집이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자 해서 봉사자 조직하고 후원자 조직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센터에 60여 명의 실무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온 포천 나눔의 집. 작은 공간이지만 20년 넘게 지역의 온기를 지켜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에 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과 서남권 해역이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 아리백 산다를 만들어야 하지만
도내 전체의 산단을 아리백 산단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반복되는 급식, 돌봄 공백 사태를 위험이 구조화된 교육 현장의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최근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백승재 전북지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노조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법적 보완과 방학 중 생계 대책, 예측 가능한 신분 안정과 임금 체계 등 현장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육청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패션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도내 소형 의류점 폐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100여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 11일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북의 옷가게는 3,11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260곳, 2023년 3,376곳, 2022년 3,419곳과 비교하면 최근 3년 동안 총 301곳이 사라졌습니다. 감소폭 역시 매년 비슷해 경기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장기적 하락 추세가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도내 패션 상권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홈쇼핑 등에서 옷을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선택폭이 넓은 데다 반품도 간편해 소비자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가격에 반영되며 비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줄면 재고 부담이 늘고 고정비 압박이 커지는 악순환 속에서 폐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제21대 대통령 지역구약인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1일 열린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동진강과 정읍천 일대를 생태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화 수변 공간과 멀티 스포츠 레저 공원, 파크 골프장 같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학수 시장은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친수 공간을 만들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올해도 고부면 사무소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나눔은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정읍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가진 도시라며 꾸준한 기부가 그 전통을 지켜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의 노동정책 예산이 삭감됐다며 노동정책 홀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민노총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노동정책 예산 2억 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노동정책협의회가 내년도 전북자치도 노동정책 예산안으로 9억 원 편성에 협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2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노동정책 연구와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등 2억 원의 예산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줄어들었다며 노동정책 홀대를 멈추고 노동정책 예산 9억 원을 즉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